자, 2022년인데 선생님이 수능 선택 과목 중에 확통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구성을 해보니까 한 12강, 맥시멈 한 12강 정도면은 강의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선생님이 본격적인 첫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순열 조합, 수학 하에 나오는 순열 조합, 그리고 경우의 수 개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시 설명을 해놓고 그리고 출발을 하려고 그래. 그리고 순열 조합에 해당되는 문제 유형들도 간단하게 선생님이 한 20여 문항을 준비를 해놨으니까 그 문항들 풀이를 통해서 한번 복습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확률과 통계 부분에 있는 같은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순열, 원순열, 중복순열, 그리고 중복조합, 이렇게 출발을 해볼게. 그거는 이제 다음 강에서 이제 본격 이제 확통 특강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 선생님이 특강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순열과 조합, 그리고 경우의 수의 합의 법칙, 곱의 법칙, 합사건, 곱사건에 대해서 개념을 간단히 소개를 먼저 해볼게. 순열 조합을 모르면 확통을 진행하기가 힘들거든. 그래서 기본기에 해당되니까 선생님이 먼저 선 강의를 해보는 거야. 자, 일단 경우의 수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제 깨우치고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장착을 해야 돼, 이 개념을. 우리가 합사건이 있고, 경우의 수에는 합의 법칙이라고 할까? 합의 법칙, 합의 법칙, 그리고 곱의 법칙이 있는데, 이게 본능적으로 감각적으로 감각이 있는 친구들이 있고, 이거를 도저히 구분을 못 하겠다 하는 친구들이 있어.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거를 구분을 잘 못 하겠다는 친구들이 있거든. 근데 이거를 구분하는 키워드는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느냐야. 동시에 또는 연이어서, 잇따라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은 이거는 곱하는 거야. 근데 이게 아니면, 이게 통하지 않으면 합하는 거야.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은 곱해서 경우의 수를 구하고, 두 사건의 경우의 수를 곱해서, 근데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서로 각각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 절대로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연속해서 일어날 수 없는 사건들은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더해서 계산을 해준다. 선생님이 이 개념을 이제 이해를 잘 못하는 친구들을 뭘 가지고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냐면, 물론 이것만 가지고 이 감각이 완벽하게 생기진 않을 거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상황이니까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볼게. 여기 우리 많이 보지. 이것도 이제 선생님이 문제풀이에서 소개를 할 텐데, 이제 여기 A 지점이 있고 B 지점, 그리고 C 지점이 있을 때 A에서 B로 가는 경로가 2개, 여기는 뭐 3개, 그리고 이쪽도 뭐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A에서 출발해서 A에서 C를 거쳐서 A로 다시 되돌아오는 방법의 수를 구할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설계를 하냐면, 첫 번째 경우 A에서 B를 거쳐서 C를 거쳐서 다시 B를 거쳐서 A로 돌아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에서 B를 거치고 C까지 갔다가 다시 A로 그냥 다이렉트로 올 수도 있지, B를 거치지 않고. 그리고 거꾸로 갈 때 다이렉트로 갔다가 올 때 B를 거쳐서 오는 경우도 있고, 마지막 그냥 다이렉트로 C를 찍고 다시 다이렉트로 A로 돌아오는 경우들. 자, 이 4가지 경우들은, 이 사건들은 각각 개별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 이 4가지들이? 아니, 이게 동시에 일어날 수 있을까?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인데 동시에 일어날 수 없지 않아? 이거 첫 번째 경우랑 두 번째 경우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게 말이나 돼? 이게 각각 서로 다른 경우들이잖아.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는 것들이니까, 최종적으로 이 문제의 답은 1번 경우의 수 더하기 2번, 3번, 4번 경우의 수를 각각 개별적으로 구해서
더해주는 거야. 이거는 이제 합이 쓰이는 거지. 합사건, 합의 법칙이 이제 쓰이는 거야. 근데 개별적으로 얘네들 첫 번째 경우를 구할 때는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돼? 경로가 두 가지. 그지? 그리고 B에서 C로 가는 경로의 수가 세 가지. 그 다음에 C에서 B로 오는 것도 다시 세 가지. 그 다음에 얘는 두 가지지. 근데 이거는 동시에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지. 잇따라서 일어나는 사건이잖아. 그래서 얘는 더하기가 아니고 얘는 곱하기를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 이 네 가지 경우들은 더해야 되는 것들이고, 부분적으로 이 각각의 경우들을 계산을 하러 가는 상황에서는 이거는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곱을 사용을 해야 된다. 곱의 법칙을 이용을 해서 곱해서 경우의 수를 구한다라는 거야. 이해가 되겠지? 그러니까 뭐 이 문제를 다 완료를 해보면 얘는 뭐 2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되는 거고, 얘는 2 곱하기 3 곱하기 또 2가 되고, 얘는 2 곱하기 2가 되는 거지. 그지? A에서 C로 다이렉트로 가는 게 두 가지 경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경우들을 어떻게 해주기만 하면 돼? 더해주기만 하면 되지. 그럼 얘가 9, 4, 36. 얘는 12. 얘도 12. 얘는 4. 그러면 여기까지 28이니까 더하면 64. 이게 다 더해지면 64라는 답이 나오게 되는 거지. 선생님은 이 개념을 설명할 때 합사건, 곱사건,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이 개념을 소개할 때 꼭 길찾기, 이 경우의 수를 이용을 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거든. 어쩔 때 더해야 되고, 어떨 때 곱해야 되는지. 근데 그거를 구분하는 다양한 상황들이 있을 거야. 앞으로 문제들, 순열과 조합에서, 그리고 확률 부분에서도 이게 적용되는 상황들이 무지기수로 많아. 근데 이게 감각적으로, 이게 그냥 직관적으로 바로 보이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그걸 구분해내지 못하는, 항상 헷갈려가지고 곱해야 되는데 더하고 더해야 되는데 곱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이 개념을 소개를 해본 거야.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할 부분은 선생님이 이제 순열과 조합 개념을 설명을 해볼게. 이거 다 기억하겠지? 공부를 했던 친구들 수학하에서. 우리가 순열과 조합이 있고, 그리고 중복순열, 중복조합,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있는 거거든. 근데 이거를 이제 수학하에서 배우고, 얘네들은 확률과 통계 부분에서 배우는 거지. 이거는 수학하, 이놈은 확통에서 이제 배우는 부분들이야. 그지? 수학하, 얘는 확통. 근데 자, 기호들을 보면 얘는 뭘로 계산해? 팩토리알, m 팩토리알 또는 MPR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지. 얘는 NCR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고, 얘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MPR을 이용해서 N개 중에 R개를 중복 허용해서 순서 있게 배치하는 방법, 이렇게 기호로 사용을 하고, 얘는 NHR을 사용하거든. 그래서 순열과 조합 계산법을 우리가 수학하에서 공부를 했었잖아. 물론 그거 지금 선생님이 다시 소개를 할 거야. 근데 마찬가지로 확통에서 배우는 중복 순열과 중복 조합도 계산법이 있고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 자, 근데 그 특징을 보면 크게 보면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어지는 거거든. 우리가 예전 교육 과정에서는 이거를 한 번에 배웠었어. 한 번에.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순열 조합만 따로 떼가지고 1학년 때 배우고 나머지 부분을 이제 확통해서 배우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예전에 선생님 공부할 때만 해도 이거 그냥 한 방에 다 배웠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 순열과 조합, 중복순열, 중복조합, 이게 다 연결된 개념이니까. 근데 얘가 어떻게 구분되냐면, 얘는 내용이 뭐야? 이건 N개 중에 R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배열하는 거야. 중요한 거는 일렬로 배열한다는 거. 이 부분이. 근데 얘는 N개 중에 R개를 그냥 선택만 하는 거야. 선택만 하는 경우의 수. 요 부분은.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밑에 것도 지금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n개 중 r개를 얘는 중복 허용해서 선택 후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이야. 오케이? 이거는 일렬로. 얘는 그냥 선택만. 그 다음에 얘도 n개 중 r개를 중복 허용해서 선택하는 방법, 경우의 수.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있는 거야, 네 가지가. 오케이? 근데 중요한 거는 얘네 둘은 일렬로. 여기 둘은 일렬로 배열.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고, 여기는 이거 둘은 선택만 하는 방법이야. 선택만. 그리고 얘네 둘은 중복 허용이고, 이거는 중복 허용이 중복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지? 그래서 이렇게 표처럼 이거 네 개를 구분해서 개념을 머릿속에 들고 있으면 편해. 그리고 이 계산법들이 어떻게 되고 각각의 적용되는 문제 유형들이 어떻게 되는지, 각각의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학습하는 거야. 이 네 가지를 일단 묶음으로 놓고, 이 네 덩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놓고, 이 네 덩어리를 어떤 상황에 어떤 계산법으로 적용하는지, 그걸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면은 개념 잡기가 굉장히 편해. 자, 그럼 순열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또 조합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선생님이 또 간단히 소개를 해볼게. 자, 우리가 NPR이라고 할 때 이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 또 NCR이라고 할 때 이걸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 N파이R하고 NHR은 선생님이 확통 가기 시작 부분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할게. 특강이 이제 시작되면 1강, 2강, 3강 안에 선생님이 다 설명을 할 것 같은데, 자, NPR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숫자 카드를 배열하는 방법으로 보면 편하거든. 근데 중학생 때는 되게 웃긴 게, 숫자 카드가 뭐 여러 장 있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항상 뽑는 거를 2장 내지 3장까지만 뽑는 걸로 제한을 시켜. 그래서 그걸 마치 공식처럼, n 곱하기 n-1, 2개 뽑을 때, 2개 뽑아서 일렬로 나열할 때, 3개 뽑을 때는 n 곱하기 n-1 곱하기 n-2, 이렇게 이제 공식으로 2개랑 3개만 뽑는 것만 할 수 있게끔 중학교 때는 이제 개념이 소개가 되거든. 근데 말도 안 되는 거지. 우리가 뭐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 2개, 3개만 뽑아? 뭐 100개는 못 뽑아? 뽑을 대상이 많이 있으면 뭐 R개를 그냥 선택한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지. 특정 어떤 숫자가 아니라 어떤 값이더라도 선택할 수 있는 경우들 다 구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그걸 일반화 시켜 놓은 게 이게 바로 순열이야. 얘는 그냥 얘도 2개, 3개만 뽑는 게 아니라 그냥 n개를 뽑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자, 봐. 1, 2, 3, 4, 5까지 숫자가 있다라고 해보자. 숫자 카드가. 근데 이 중에 3개의 숫자 카드를 뽑아서 중복 허용은 안 되는 상황이고, 여기에 배치할 수 있는,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의 개수가 몇 가지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처음 5개의 숫자 카드 중에서 여기에 올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 5가지지. 근데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거는 중복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4가지가 되고, 그 다음에 3가지가 돼. 그래서 이게 바로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게 5P3이야. 그러니까 이게 뜻하는 바는 5에서 출발해서 몇 개? 3개까지 숫자를 내려서 곱하란 얘기야. 그러니까 5, 4, 3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6P2다 그러면 6부터 출발해서 2번만 내려가면 된다는 뜻이고, 그지? 뭐 8P3이다 그러면 8, 7, 6까지 곱하면 되는 상황인 거지. 이해되나? 그러니까 일반화 시켜서 n부터 출발해 가지고 하나씩 줄여가면서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게 총 n개가 되게끔. 그래서 n-r 플러스 1이어야 이게 정확히 n개야. 왜냐면 이게 0, 1, 2, 3 해가지고 r-1까지니까 r개가 되거든. 이게 총 개수가 r개가 나와야 돼. 오케이? 근데 이거를 팩토리얼을 이용하면 우리가 n 팩토리얼이라는 기호는 어느 정도 알고 있겠지. n부터 출발해서 이거 어디까지 곱하는 거야? 1까지 곱하는 거야.
쭉 1부터 n까지의 곱을 우리가 n 팩토리얼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팩토리얼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주면 n팩을 뭘로 나누면 돼? n-r팩으로 나누면 돼. 왜냐면 요 뒤가 n-r이거든. 요 부분이 약분되면 되면 똑같아지는 거니까, n팩에서. 이게 전체가 n팩이고 여기가 n-r팩이니까 그걸 나누면 된다. 그래서 npr은 기호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우리가 숫자 계산을 할 때는, 직접적인 어떤 숫자가 주어져 있을 때는 이걸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거야. 이걸 이용해서, 요 부분을 이용해서. 오케이? 자, 이게 npr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뭘로 가볼까요? 이제 조합을 이야기를 해볼게. 조합은 이 순열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되게 편한데, 조합은 NCR이다 그러면, 봐봐. 우리가 이거는 순서 있게 배치하는 방법이 아니지. 자, 방금 전처럼 1, 2, 3, 4, 5까지의 숫자 카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얘네들을 순서 있게 나타내는 방법. 그러니까 5개 중에 3개를 뽑아서 나타내는 방법은, 3개를 뽑아서 나타낼 수 있는 정수의 개수는 5P3이야. 근데 5C3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뭘까라는 걸 비교해 보면 돼. 봐. OP3이라는 거는 뽑은 다음에 순서 있게 배치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예를 들어서 2, 3, 5를 뽑았다 그러면 2, 3, 5나 아니면 5, 3, 2나 서로 다른 방법으로 취급을 하는 거야. 이게 서로 다르지. 그지? 이거랑 이거는 서로 달라. 하지만 조합에서는 이거 두 가지가 어차피 똑같아. 뽑은 구성 대상이 똑같기 때문에 2, 3, 5를 뽑거나 5, 3, 2를 뽑거나 똑같잖아. 결과적으로 얘는 5C3이라고 하는 건 5P3하고 관계가 있는데, 이거는 순서까지 고려가 돼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요거를 뭘로 나눠주면 되냐면, 이 3개, 뽑은 3개의 대상을 순서 있게 나타내는 방법, 순서 있게 나열하는 방법에 해당되는 3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돼. 3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거든. 그러니까 거꾸로 이렇게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5C3, 얘는 그냥 선택만 한 거지. 그리고 나서 5P3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선택만 한 상태고, 그 선택한 3개, 예를 들어서 2, 3, 5를 순열로 나타낼 때는 순서 있게 배열하는 방법을 곱해줘야 되잖아. 그게 3개를 1렬로 나타내니까 3이 1이거든. 그래서 3팩이 여기에 곱해져야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 5C3이라고 하는 거는 이 순열 계산법을 이용해서 3팩으로 나눠주면 되는데, 이거를 일반화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일반화시키면 NCR이라고 하는 거는 NPR을 R 팩토리얼로 나눠서 계산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계산법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위에 이제 NPR의 계산식이 있으니까 얘도 나타낼 수 있겠지. 얘도 NPR이 N팩 나누기 N-R팩이고, 근데 그걸 다시 R팩으로 나누니까 이와 같은 형태의 식이 되는 거야. 또는 그냥 이걸로 해도 되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각각 어떻게 되는지 이제 계산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제 소개를 다 마쳤어. 개념은 이 정도로 선생님이 설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를 들어가는 걸로 할게. 한 15분 조금 더 넘어서 20분 향해 달려가고 있네. 자, 문제는 선생님이 최대한 빨리 풀어서 영상을 1시간 안쪽으로, 50분에서 1시간 안쪽으로 만드는 걸 선생님이 목표로 할게.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풀어 가보자고. 자, 순열조합 문제를 선생님이 준비를 해놨는데, 총 몇 문제 정도를 준비를 해놨냐면, 이게 좀 간단한 유형들을 확인할 거여서 총 25개 정도 선생님이 이제 준비를 해놨거든. 경우의 수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순열조합 유형들이 어떻게 있는지 간단히 선생님 문제들을 통해서 선생님이 소개를 한번 해볼게. 자, 첫 번째 문제는 선생님이 개념 소개할 때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간단히 한번 또 문제를 풀고 넘어가 보지 뭐. 이거는 이제 경우의 수니까 아직 순열조합은 쓰지 않는 거야. 자,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집에서 출발해서 연결된 도로가 있는데 도서관으로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갔다 되돌아오는 건 아니고, 근데 이게 이제 합사건, 곱사건을 연습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지. 이제 집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A를 거쳐서 B를 거쳐서 도서관으로 갈 수도 있고, 집에서 A를 거쳐서 도서관으로 바로 갈 수도 있고, 집에서 B를 거쳐서 도서관으로 바로 갈 수도 있고, 집에서 B를 거쳐서 A를 거쳐서 도서관으로 바로 갈 수도 있지. 한 번 간 지점은 다시 가지 않으니까 일단 크게 네 가지 경우가 있는 거고, 이 네 가지 경우들은 각각 구해가지고 합사건, 합의 법칙을 적용해야 되겠지. 이거는 다 더해줘야 될 거야. 근데 부분적으로 얘를 계산할 때는 집에서 A로 가는 경우는 몇 개? 이게 세 가지가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3 곱하기 A에서 도서관으로 가는 거는 두 가지 방법. 그리고 아니다. 지금 도서관으로 가는 게 아니라 B로 가는 거구나. B로 가는 거니까 두 가지. 두 가지. 그 다음에 다시 도서관으로 가는 거니까 세 가지. 이렇게 세 개의 숫자가 곱해져서 9, 2, 18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얘는 A에서 도서관 3 곱하기 2에서 6이 나오는 거고, 얘는 1 곱하기 3에서 3. 얘는 뭐 똑같겠지 뭐. 1 곱하기 이게 좀 특이하네. 1 곱하기 2 곱하기 2네. 이건 4네. 그지? 다르구나 이게. 조합되는 방법이.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해보면 여기까지가 27, 27에다 4 더하면 31가지 해서 답이 나오게 되겠지. 선생님이 이거 답지를 옆에다 두지 않았는데 지금 답을 그래도 바로바로 확인을 해야 선생님이 실수하는 걸 막을 수 있는데 답지가 옆에 없어 지금.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간간히 밑에 답하고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색칠하는 문제인데, 자, 이웃한 영역에 이것도 이제 경우의 수에서 이제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이지. 확률에서도 나올 수 있지. 네 개의 영역으로 나눠 놓은 지도를 서로 다른 네 가지 색으로 칠할 때 A, B, C, D의 같은 색을 중복해서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색칠하기지 이거. 옛날에 미국 지도를 최소 몇 가지 색을 이용해 가지고 이걸 서로 각 주를 구분할 수 있는 지도를 만들 수 있느냐, 여기에서부터 출발한 이거 개념이거든 이거. 그래서 뭐 세 가지 색으로 다 구분할 수 있느냐, 네 가지 색으로 구분할 수 있느냐, 다섯 가지 이렇게 써야 되느냐, 요거였는데 최소색으로 이제 구하는, 색칠하는 거, 그 개념이야. 원래 수학이 이제 발전되는 과정에서 보면. 근데 요거는 간단히 우리가 한번 문제를 한번 봐보자. 뭐 이게 어떤 큰 원리를 우리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 자, 경우의 수를 한번 따져보자. 근데 네 가지 색을 칠하는데 중복해서 사용해도 좋다라고 했으니까 두 가지 색, 첫 번째 두 가지 색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또 세 가지, 네 가지, 네 가지까지 쓸 수 있겠지. 근데 한 가지 색으로는 이게 이웃한 영역을 구분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두 가지 색으로는 요쪽 B랑 D가 같은 거고 요쪽 C랑 A랑 같은, 이렇게 되는 경우. 그러면 A랑 C에 칠할 수 있는 색부터 생각을 해보면 몇 가지겠어? 네 가지 색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니까 네 가지. 그리고 연이어서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B랑 D에 칠할 수 있는 거는 몇 가지? 하나 줄어서 세 가지. 그지? 똑같은 색을 칠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12가지가 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가지 색을 이용한다 그러면, 일단 여기랑 여기가 이제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 칠할 수 있는 게 네 가지고 여기하고 여기는 이제 다른 거야. 그러면 3 곱하기 2가 되겠지. 근데 반대로 이 경우 말고 여기가 같은 색인 거야. 여기가 같은 색이고 여기가 이제 또 다른 색으로 칠해지는 경우도 4 곱하기 3 곱하기 2니까 그냥 요거에다가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24야 돼. 24에다 2를 곱하니까 48. 다음 마지막 네 가지 색을 다 쓴다. 이거는 그냥 4, 3, 2, 1이겠지. 4, 3, 2, 1 이렇게 되겠지. 뭐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여기 네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고 그 다음 세 가지, 두 가지, 한 가지니까 동시에 칠하는 거니까 곱해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것도 24. 그러면 이거 더하면 여기까지가 60. 거기다 24 더하면 84가 문제 답이 되겠지. 이거는 좀 이따 선생님이 답을 확인해 볼게. 아니 지금 확인해? 답이 맞겠지. 뭐 이게 틀리겠어 선생님이. 84 맞지? 그 다음에 이거 계속 왔다 갔다 거려야 되는데 이거 짜증나네. 그 다음에 동전 문제.
동전 문제는 뭐냐면 두 가지를 따질 건데 하나는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 가지고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방법의 수가 하나고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또 이제 구하는 게 또 하나야. 이 두 가지를 각각 어떻게 구하느냐?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자 봐봐. 100원이 지금 몇 개 있어? 두 개 있잖아. 100원 두 개 있으니까 0개, 하나, 두 개 이렇게 세 가지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지. 100원을 하나도 안 쓸 수도 있고 하나 쓸 수도 있고 두 개 쓸 수도 있고 50원은 지금 세 개가 있으니까 0개, 1개, 2개, 3개 이렇게 몇 가지 얘는 세 가지 얘는 네 가지 그지? 각각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지. 그 다음에 10원짜리는 지금 몇 개? 3개니까 얘도 마찬가지 4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지불하는 방법은 100원짜리를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고 동시에 50원짜리도 같이 동시에 쓸 수 있는 거니까 얘는 몇 가지? 4가지. 그 다음에 또 4가지. 이거는 곱해야 되는 거야. 동시에 이제 꺼내서 쓰는 거니까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48가지가 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A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자 단위를 보면 되는데 이게 지금 50원짜리가 있기 때문에 50단위로 보면 돼. 그러니까 0원부터 출발해서 50원도 만들 수 있고 100원도 만들 수 있고 해서 어디까지 만들 수 있어? 100원짜리 두 개랑 50원짜리 두 개를 쓰면 350원까지 만들 수 있지. 근데 여기에다가 10원짜리를 10원 빵원 붙일 수도 있고 10원, 20원, 30원 까지 붙일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빵원부터 출발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50원에 10원 더한 60원, 그지? 70원, 8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각각 0원, 50원, 100원, 350원까지 각각 몇 가지가씩 나와. 이게 네 가지씩 나오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게 지금 총 50 곱하기 0부터 출발해서 50 곱하기 7이니까 0부터 7까지 8개야. 그지? 그래서 4 곱하기 8, 32인데 여기에서 뭐를 빼줘야 돼? 하나를 빼줘야 돼. 왜? 지금 빵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럼 위에서도 빼줘야 되나? 위에서도 빼줘야 될 수도 있겠는데 이게 지불하는 방법의 수인데 빵빵빵 선택하면 안 되니까 A도 여기서 48에서 하나를 뺀 47 이게 A가 되겠네. 그지? 자 그러면 얘네 둘을 이제 더하는 거니까 30이라고 빼는 거네. 47 빼기 31이니까 얼마야? 16 16가지가 답이 되겠지. 그 다음에 4번으로 넘어갈게요. 선생님이 지금 푸는 속도가 좀 느린데 25문항이나 준비를 해놨으니까 선생님이 속도를 좀 올려볼게. 선생님이 일부러 말을 천천히 좀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좀 스피드를 올려볼게. 자, 4번. 고등어 4마리, 삼치 2마리, 갈치 3마리를 일렬로 세울 때 뭐 어물전인가? 물고기 판매하는 자판인가 보네. 고등어는 고등어끼리, 삼치는 삼치끼리. 고등어를 동그라미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삼치를 세모, 갈치를 네모라고 표현을 해볼게. 그러면 여기에서 고등어는 고등어끼리 이렇게 묶여야 된다는 얘기고, 그지? 그리고 삼치는 삼치끼리 이렇게 묶어서 움직여 다녀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갈치는 지금 이웃하게 세우는 게 아니니까 얘는 각각 개별적인 녀석들이지. 그러면 크게 보면 덩어리가 몇 개야? 이게 크게 한 덩어리, 이게 한 덩어리, 그리고 요놈이 각각 개별적으로 한 덩어리니까, 그리고 각각의 생선은 서로 구분된다고 그랬으니까 클론이 아니야. 조금씩 다르게 생겼나 봐. 서로 다른 색깔이 조금씩 다르던가 모양이 조금씩 다르던가 같은 종류의 물고기끼리도 생선끼리도. 자 그러면 총 5덩어리 5팩토리알이고 그걸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이 제일 앞에 올 수 있는 거 5개, 그 다음 4개, 3, 2, 1. n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은 그냥 n팩토리알이야. 그래서 5팩 해놓고 곱하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렇게 배열된 상태에서 여기 안에 들어있는 애들끼리도 고등어 4마리도 순서를 바꿀 수 있으니까 4팩이 곱해져야 되고 마찬가지로 이 삼치 2마리도 삼치 맛있는데 자
갑자기 삼치구이가 생각이 나네. 얘네 둘끼리도 위치를 바꿀 수 있으니까 2팩이 곱해져서 120 곱하기 24 곱하기 2 해서 답을 내면 될 거야. 굳이 이거 선생님이 지금 계산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이게 24 곱해지면은 얼마야? 2880인데 5760인 것 같은데 계산해보면 맞나? 아유, 또 왔다 갔다 해야 돼. 5760 맞지? 자, 그 다음에 몇 번이야? 그 다음 5번으로 넘어갈게. 속도를 좀 올리려고 그랬더니 속도가 안 나는데 이제 좀 더 말을 빨리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자, 5번 넘어가 볼게. 자, 빨리 해보자. 자, 4명의 학생이 일렬로 놓인 9개의 똑같은 의자에 앉을 때 어느 2명도 이웃하지 않게 4명의 학생이야. 4명의 학생이 있고 의자가 총 9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의자에 학생이 이렇게 4명이 앉아 있는 거고 의자가 총 5개가 빈 의자가 5개가 더 있는 거지. 근데 어느 2명도 이웃하지 않게 앉는 방법이니까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빈 의자 5개, 앉아 있는 의자 4개가 있잖아. 근데 빈 의자를 먼저 5개를 배치해놔. 그리고 사이사이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 의자 들고 이 사이사이 공간 중에 몇 개를 골라서 4개를 골라서 그 안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그지? 이해되나? 근데 이 상태에서 4팩이 곱해져야 되니까 결국 6P4인 거야. 6개 중에 4개를 골라서 고른 다음에 그 상태에서 4명이 위치를 바꿀 수 있으니까 4팩 곱해져야 되겠지. 결국 6P4로 계산을 할 수 있다.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30 곱하기 10이니까 360까지가 문제의 답이 된다. 이거 다 편집으로 잘라내야 되나? 선생님 이거 자꾸 왔다 갔다 그랬는데 근데 답이 뭐야? 15야? 6시4로 6시4를 선생님이 그냥 15 곱하기 24니까 360 맞는데 선생님이 이거 답을 잘못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4명의 학생이 위치를 바꿀 수도 있으니까 6C4가 아니라 6P4가 돼야 되는 게 맞아. 선생님이 이거 수정을 좀 해야 되겠네. 그 다음에 6번으로 넘어갈게. 6번 문제는 스튜디오, 앙트레프레너 스튜디오. 선생님 공부방 학원 이름이지. 자, 스튜디오에 있는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S와 T 사이, 이 문자 배열하는 거. S와 T 사이에 몇 개의 문자를, 2개의 문자를 집어넣어서 이게 한 묶음이 되는 거야. 지금 총 6개니까 2개의 문자가 더 있지. 자, 그러면 일단 여기 2개가 어떤 문자가 요 사이에 오는지를 결정을 해야 되니까 남은 4개의 문자 중에 2개를 뽑아서 여기다 순서 있게 배치를 하는 것까지 고려를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어? 이게 크게 몇 덩어리야? 3덩어리지. 그걸 일렬로 배열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연이어서 S와 T도 위치를 바꿀 수 있으니까 2팩까지 곱해져야 되는 게 맞겠지. 그지? 그러면 어떻게 돼? 4 곱하기 32에다가 얘는 3, 2, 1, 6 곱하기 2니까 144가 문제의 답이다. 6번은 빠르게 풀고 넘어가도 되겠다. 그 다음에 7번 improve 개선하다. 요 영어 단어 7개 문자를 나열할 때 자음과 모음을 번갈아 나열하는 방법의 수. 모음이 지금 뭐가 있어? I, O, E 모음이고 M, P, R, V가 자음이지. 이게 모음이고 이게 자음이잖아. 그지? 그러면 자음과 모음이 번갈아 간다. 그러면 이게 자음이 4개가 있으니까 자음부터 출발을 해야 되겠네. 자음부터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모음을 이 사이사이에 이렇게 배열하는 방법밖에 없겠지. 안 그러면 붙어버리지. 자음끼리. 자음과 모음이 번갈아 나타내지는 거니까 이와 같은 구조. 그럼 여기에 이제 자음을 배치하는 방법. 그지? 4가지. 4가지가 아니라 4팩. 그리고 모음을 배치하는 방법도 여기에 위치에 모음을 배치하는 방법도 일렬로 배열하면 되니까 그냥 3팩. 근데 이게 더해야 되겠어? 곱해야 되겠어? 이게 지금 동시 상황이지. 자음과 모음을 동시에 이 구조에다 배치하는 거니까 당연히 더하는 게 아니라 곱하기로 계산을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얼마야? 이것도 144네. 왜 7번도 144야? 근데 객관식인가? 오케이. 그러면 그냥 이건 맞겠다. 선생님이 아까 144는 확인을 했는데 6번이 144인 건 확인을 했는데 7번은 객관식이었으니까 오케이. 자, 8번으로 넘어갈게. 8번
자, 남학생 4명, 여학생 6명 중 반장 1명, 부반장 1명을 뽑을 때 반장, 부반장이 서로 다르지 대표 2명이 아니라 반장, 부반장은 서로 구분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순열을 사용을 해줘야 될 거야. 반장, 부반장이니까. 만약에 대표 2명이었다. 그러면 뭘 사용해야 돼? 이때는 조합을 사용해야 돼. 서로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대표 2명이었으면. 자, 모든 방법의 수를 구하라. 그러면 반장, 부반장 10명 중에 몇 명을 뽑는 거야? 2명을 뽑는데 방금 선생님이 순열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10 곱하기 2에서 10 곱하기 9에서 90까지가 답이 되는 거고 1번은 2번은 반장, 부반장을 모두 남학생에서 뽑는다. 그러면 4P2로 끝나는 거지. 4명 중에 2명을 그냥 반장, 부반장 뽑아가지고 2명을 뽑아서 순서 있게 반장, 부반장 결정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4 곱하기 3 해서 12가지. 3번. 반장, 부반장 중에 적어도 1명은 여학생이다. 그럼 거꾸로 1번에서 2번을 빼주면 되지 않아? 이게 이제 여사건이라고 하는 건데 전체 경우에서 해당 사건의 반대 경우의 수를 구해가지고 그거를 전체에서 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남학생들만 2명 뽑는 방법을 아예 전체 경우에서 빼버리면 최소 1명은 여학생이 뽑혔다는 얘기가 돼버리니까. 이해되나? 그래서 78. 이렇게 해서 답이 3개가 다 나왔지. 자, 9번으로 넘어갈게. 여사건이 나왔네. 여사건도 선생님이 한번 확인을 해준 거고, 그 다음에 9번. 6개의 숫자 1, 2, 3, 4, 5, 6에서 4개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 중 100의 자리와 1의 자리 숫자가 짝수인 자연수 개수를 구하여라. 100의 자리 4자리 자연수니까 여기가 100이지, 여기가 1의 자리고 여기가 10, 1000이잖아. 그럼 100의 자리랑 1의 자리 숫자가 짝수가 배치가 돼야 된대. 근데 짝수가 뭐 있어? 2, 4, 6이 짝수지. 그러니까 요 3개 중에 2개를 골라서 여기에다가 배치를 해줘야 될 거야. 여기는 무조건 짝수가 배치가 돼야 되니까, 그지? 3P2. 그럼 여기랑 여기가 이제 짝수가 배치가 됐어. 그럼 남아있는 숫자는 예를 들어서 2, 4를 골랐다 그러면 6하고 나머지 1, 3, 5가, 그지? 4개의 숫자가 남아있는 거겠지. 그러니까 다시 연속해서 이 4개 중에 몇 개를 골라서 4개 중에 몇 개를 골라야 돼? 두 개를 골라서 순서 있게 1000과 10자리에다가 또 배치를 해줘야 되니까 4P2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겠네. 여기는 무조건 짝수라고 그랬으니까 짝수를 배치하는 방법은 이렇게 되고, 나머지 여기는 이제 홀수 짝수 아무거나 와도 되는 거니까 4P2가 되는 거야. 이것까지 포함시켜서 4개 중에 2개를 뽑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6이고 얘는 4, 3, 12. 그래서 답은 72. 9번 답 확인 빠르게 해보자. 9번 답 72가 문제 답이고, 그 다음에 10번으로 넘어갈게. 10번 10번 문제는 6개의 숫자 0, 1, 3, 5, 7, 9 0과 홀수 5개. 근데 4개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 중 5의 배수를 구하여라. 4자리 자연수인데 5의 배수다. 그럼 끝이 5거나 끝이 0이어야 5의 배수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크게 2가지 경우가 있는 거고, 얘는 크게 분류를 했으니까 각각의 경우가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는 사건이니까 이거 2개를 각각 구해서 더해줘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 배치할 수 있는 경우는 지금 0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5 빼고 나머지 5개의 숫자 중에 여기에 0이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4. 그 다음에 또 다시 0이 올 수 있기 때문에 4, 3. 원래는 5, 4, 3이어야 되는데 여기에 배치되는 게 0 때문에 그래. 근데 얘는 이제 끝에가 0이 됐으니까 나머지 5개의 숫자가 1, 3, 5, 7, 9 0이 없잖아. 그래서 처음에 올 수 있는 것도 뭐 1, 3, 5, 7, 9 중에 아무거나 와도 되니까 얘는 5, 4, 3이 되는 거야. 그래서 48 더하기 60 해서 108이 문제의 답이 된다. 이게 합사건하고 합의 법칙, 보배 법칙을 구분하는 문제지 이것도. 그지? 경우의 수 문제로서 이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겠고, 뭐 순열 조합이 쓰인 건 아니고 이거는. 그 다음에 11번. 11번도 해보면 11번은 노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6개의 문자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해서 사전식 배열, 사전식 배열이야. 이 문제는 사전식 배열 문제. 이것도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꼭 가르치는 문제인데 이거를 이해를 하는 친구들은 금방 원리를 찾아서 개수를 구하는데, 이것도 문제를 한 서너 번 해줘야 이거 이해가 돼서 답이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를 집어넣는데 보자. 사전식 배열이라고 하는 게 뭔지는 알겠지. 영어 사전에서 영어 단어를 다 전자사전을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단어를 찾아보는 친구들이라 사전 보는 법을 모르나?
설마 그러진 않을 거야.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우겠지. 사전 보는 부분. 자, 지금 알파벳 순서로 써보면 A, 그 다음에 뭐야? 알파벳 순서 이거 어렵네. LMN이니까 L, M, N, O, P, Q, R이니까 O, R, 이 순서지. 근데 얘네를 사전식으로 배열할 때 301번째 오는 거를 찾으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이 6개의 문자는 기본적으로 다 쓰는 거야. 사전식 배열을 할 때. 그냥 A가 첫 번째가 아니라 6개를 다 쓴다고 전제가 돼 있는 거야. 자, 그럼 A로 출발하는 녀석들이 있고 B로 출발하는, B가 아니라 이거 L이지. 그 다음이 L로 출발하는 녀석들이 있고, 그지? 근데 이게 각각 경우가 몇 가지가 돼. A로 출발하는 건 여기 5개가 있으니까 이걸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이 500, 120까지야. 그러면 301번째니까 이게 300 근처에 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것도 500이니까 이것도 120. 근데 여기에다 120, 그 다음에 120이 또 더해지면 360이 돼버리니까 얘는 다 하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M으로 시작해서 또 A로 가는 거. 이게 몇 팩이야? 이게 4팩, 24. 아직도 300에 모자르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M, L로 시작해서 또 4팩. 지금까지 더하면은 이게 288이네. 그러면 24를 더하면 300이 한참 넘어갈 거고, 오케이. 그러면 L인 상황, L이 아니라 L 다음이 N이지. 근데 여기에서도 A로 출발하는 거, 이렇게. 이게 몇 팩? 3팩, 6개. 그 다음에 A가 아니라 L로 출발하는 게 이게 또 3팩. 지금까지 몇 개지? 여기까지가, 이것도 6개. 그러면 288에다가 12를 더하니까 300인가 이게? 이게 300개네. 그지? 30, 30이니까 300개지. 그럼 이거 다음, 바로 첫 번째잖아. 이거 다음이 뭐야? 이거 다음이 M, N, L, 그 다음에, L이 아니라 L 다음 문자가 뭐지? 5였나? M, N은 여기 썼으니까 L 다음에 O가 올 수가 있고, 그 다음 첫 번째 문자열이 되는 거야. 그럼 역순으로, 거꾸로 끝에가, 여기가 A로 시작해야 되는구나. A로 시작하고 남아있는 문자가 L, 그 다음에 R이니까 요게 답이 되겠네. 그지? 이해돼? M, N, O, A, L, R. 맞나? 확인해보자. 11번. M, N, 틀렸어. 뭐냐? 선생님이 이거 답을 잘못 쓴 것 같은데? 이게 300이면은 맞는데? L, M, N이잖아. 이거 왜 L이야? M, L이면은 A, L. 이게 답 은근히 많이 틀렸네, 여기. 아까 답이 좀 잘못됐던 게 이거 15도 이게 6P4여서, 이게 6, 5, 4, 3 해서 360이 답이었고, 이것도 지금 M, N, O, A, L, R 이렇게 되네. 이건 선생님이 다 수정해서 올려줄 거야. 카페에 이제 이 자료가 올라갈 때는 선생님이 지금 확인이 됐으니까. 혹시 이게 잘못됐나? 선생님이 잘못 풀었나? 혹시 잘못 풀었으면 선생님이 편집 때 그냥 놓치고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댓글에 달아줘. 똑같은 답이 나오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고, 이견이 있으면 댓글 달아줘. 자, 그 다음에 몇 번이야? 12번. 12번 문제. 지금 24분. 선생님이 개념 설명을 한 20분 했으니까 한 15분 안쪽에 끝내야 되는데, 아직 문제 많이 남았는데 선생님이 좀 더 빠르게 풀어야 되겠다. 6개의 문자 1, 2, 3, 4, 5, 6에서 서로 다른 4개를 사용해서 만든 4자리 자연수 중 4300보다 큰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그러면 4, 3, 무언가 이렇게 있으면 무조건 4300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4는 안 되지. 똑같은 숫자 사용 못 하지, 지금. 서로 다른 4개니까. 4, 5, 빵빵. 이렇게. 그 다음이 뭐가 되는 거야? 4, 6, 으아. 그 다음에 이제 5로 시작하는 거. 그지? 5로 시작하는 거 다 되고, 6으로 시작하는 것도 다 되는 거잖아. 그냥 각각 세서 더해버리면 그만이지. 여기에는 지금 남은 숫자가 2개 빼고 4개가 남아있으니까 4P2가 되는 거고, 이것도 4P2. 이것도 마찬가지 4P2. 0도 없으니까 이거는 몇 개가 남았어? 5개의 숫자 중에 3개를 이제 선택해서 순서 있게. 그래서 4P 곱하기 3. 그리고 더하기 5P3 곱하기 2.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네. 그럼 이게 4, 3,
12에 3이니까 36. 이게 5, 4, 3, 60에 2니까 120. 답은 156이 답이 되겠네. 13번으로 넘어갈게. 13번. 13번 문제는 서로 다른 5개의 동아리 회원이 각각 4명씩 있다. 5개의 동아리에 4명씩 20명이네, 총. 근데 3명을 뽑을 때 3명 모두 다른 동아리. 그러니까 동아리가 지금 5개가 있는 거고 그 안에 4개씩, 4명씩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거야. 4명씩. 지금 상황은 4명씩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이게 뭐 A 동아리, B, C, D, E 동아리라고 했을 때 일단 3명 모두 다른 동아리에서 회원을 뽑는다라고 했으니까 이 5개의 동아리 중에서 뭘 골라? 3개를 골라. 그럼 O, C, 3 일단 선택을 했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놈하고 이놈을 골랐다. 그럼 이 중에서 한 명씩을 또 골라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4C1 여기서도 4C1 여기서도 4C1 그러면 이게 10이고 10 곱하기 64 444니까 640. 자 14번으로 넘어갈게. 선생님 이제 좀 빨리 풀어나갈게. 자 14번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적혀 있는데 10개의 공이래. 근데 동시에 3개의 공을 꺼낼 때 2가 적힌 공은 꺼내고 7은 꺼내지 않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2는 꺼내고 7은 꺼내지 않는다. 그러면 남아있는 게 지금 2는 무조건 꺼내져 있는 상황이고 7은 꺼낼 수 없고 그럼 남아있는 게 남은 공이 몇 개야? 2개 뺐으니까 8개지. 그 중에 몇 개만 골라주면 돼. 2개만 고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87의 반 28. 이게 답이네. 13, 64, 14, 28 확인해보자. 640. 640이 왜 또 안 보여? 13에 5번 28. 5번이 640이었어? 그러네. 자, 15번으로 넘어갈게. 15번 문제는 10 미만의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자연수를 뽑을 때 홀수와 짝수가 적어도 1개씩. 그럼 홀수 뽑는 거나 짝수. 아니? 그게 아닌가? 4개의 자연수를 뽑는다고? 근데 적어도 1개씩은 포함되도록. 그럼 홀수만 4개 뽑는 거, 짝수만 4개 뽑는 것만 빼버리면 되지 않아? 10 미만의 자연수니까 9개. 그 중에 4개. 이게 전체가 되는 거고, 이제 홀수만 뽑는 거. 홀수가 5개 있잖아. 1, 3, 5, 7, 9. 거기서 4개를 뽑는 방법. 이건 홀수만 뽑는 방법하고 짝수 4개지. 4개 중에 4개를 뽑는 짝수만 뽑는 방법만 빼버리면 되겠네. 그럼 얘가 9, 8, 7, 6, 5 나누기 4 아니다. 5는 없고 4팩 24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얼마야? 빼기 5 빼기 1 5C4는 5C1하고 똑같아. 5개 중에 4개를 선택하는 거나 5개 중에 안 뽑으래 하나를 선택하는 거나 항상 똑같다. NCR은 이거 선생님이 설명을 안 한 것 같은데 NC N-RR과 동일하다는 거. 이게 특징이지. 기본적인 계산에. 자, 어쨌든 이거는 조금만 공부해보면 알 수 있는 거니까 선생님은 뭐 설명을 따로 안 해도 알 수 있을 거야. 자, 그럼 18 곱하기 7이니까 얼마야? 56 더하기 126? 70 더하기 56이니까 거기서 6을 날리면 120이 문제의 답이 되겠네. 15의 답은 120, 16번 확인을 해보자. 지원이와 수연이를 포함한 8명 중에서 5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우는데 지원이와 수연이는 모두 포함된다. 5명을 뽑는데 얘네 둘은 무조건 뽑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원이와 수연이는 무조건 뽑혀 있는 상황이니까 6명 중에서 3명만 뽑으면 되네. 3명만 뽑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6, C3으로 처리를 하자. 그러면 일단 5명이 지원이하고 수연이 그리고 이렇게 3명이 구성이 됐지. 5명이 구성이 됐잖아. 근데 이거를 일렬로 세우는데 얘네 둘은 또 이웃하게. 그러면 순서 있게 배치를 할 때 이게 이웃해야 되니까 이게 총 4덩어리가 있는 거라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아직 순서 있게 배열하는 방법은 곱하지 않았으니까 4팩 곱하기 얘네 지수랑 수연이가 또 이웃하면서 위치를 바꿀 수 있으니까 2팩도 곱해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6C3이 얼마냐? 654 나누기 3팩이니까 20 곱하기 24 곱하기 2 480에 960이 문제의 답이 되겠네. 17번으로 넘어갈게. 17번. 이 문제는 선생님 이제 강의 영상 중에 함수의 개수 특강을 찾아보면 선생님이
여기에 33문항을 준비를 해놨고, 그거는 이미 수학하 강의를 하면서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 수학하 순열조합은 선생님이 개념 특강을 안 만들고, 이 함수의 개수를 학생들이 하도 이걸 질문을 많이 하고 이거를 잘 못하길래 아예 선생님이 문제 유형들을 싸그리 모으고 어려운 것들 골라가지고 선생님이 아예 특강으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이 특강 선생님이 위에 카드 올려줄게. 선생님이 혹시나 까먹으면 찾아보고 선생님이 카드를 위에다 붙여줄 테니까 지금 봐봐. 나오지? 위에 카드 있지? 그거 눌러서 들어와. 자, 그리고 참고를 해봐. 그리고 이 자료도 다운을 받아서 혼자 한번 풀어보고 공부가 될 거야. 자, 17번 이거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는, 선생님이 빠르게 짚고 넘어갈 건데, 자 1, 2, 3, 4에서 3, 4, 5로 가는데 치역과 공역이 같으면 기본적으로 얘네들을 분할해야 돼. 이 1, 2, 3, 4를 세 덩어리로 분할해. 그래서 한 개, 몇 개로, 두 개로 분할하는 경우밖에 없지. 세 덩어리로 나누면. 그래서 이거를 분할하는 방법은 네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그럼 나머지 두 개는 자동이겠지. 근데 이게 똑같은 구성원의 개수가 똑같으면 이 똑같은 조의 개수만큼 2팩으로 나눠주는 게 이게 분할이야. 이거 선생님이 다시 마지막 문제가 아까 대진표였던 것 같은데 대진표 설명을 할 때 이거를 자세히 설명을 해줄게. 근데 어쨌든 이렇게 분할이 되고 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덩어리, 이렇게 한 덩어리, 이렇게 한 덩어리로 분할이 됐다. 그러면 이게 지금 치역과 공역이 똑같으려면 3, 4, 5에 무조건 얘네들 화살표가 가야 되는데 이 세 덩어리, 세 묶음을 각각 3, 4, 5에다 배치를 하면 되니까 순서 있게 나열하는 방법 3팩이 곱해지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문제의 답은 4, 3 나누기 2 곱하기 6이니까 2, 3, 9, 4, 36까지 36가지가 문제의 답이 된다. 17번에 4, 960 다 맞겠지. 자, 그 다음에 18번으로 넘어갈게. 자, 18번 10분 안에 선생님이 다 풀 건데,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오각형의 한 각변을 연장해서 만든 10개의 점이 있다. 별 모양 위에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구하여라. 이것도 이제 전형적인 문제 유형이지. 그지? 조합 부분에서 나오는 문제 유형인 것 같은데, 직선의 개수면 지금 총 10개의 선이 있잖아. 10개의 선, 점 중에, 점이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2개를 고르기만 하면 기본적으로 선분이 만들어져. 근데 직선이라고 하는 건 선분을 확장한 거기 때문에 서로 다른 선분도 확장됐을 때는 똑같은 직선이 될 수 있겠지.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빼줘야 돼. 일직선상에 놓여 있는 요게 지금 요 4개의 점이 일직선상에 놓여 있지. 이거는 지금 4개 중에서 2개를 고르는 방법은 이게 6가지인데 6가지가 몇 가지로 바뀌어야 되냐면 한 가지로 바뀌어야 돼. 그지? 그러니까 이거를 다 빼는 게 아니라 한 가지는 세줘야 되니까 하나는 빼고 빼는 거야. 근데 이런 줄들이 몇 개가 있어. 이게 일자로 연속한 3개, 4개의 점이 일직선에 연결되어 있는 게 별표 모양이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지. 그래서 이거 곱하기 5 하면 끝나는 거야. 10 곱하기 9의 절반이니까 45 빼기 이게 6 빼기 1, 5 곱하기 5, 25 해서 몇 가지? 20가지. 이건 답을 확인해야 되겠다. 혹시 선생님이 빼놓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18번에 20, 17번에 4, 120, 960, 120 이게 다 맞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푼 거. 자, 그 다음에 몇 번이야? 19번. 이것도 마찬가지 문제인데 2점 이상을 지나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구하라. 이거 똑같지 뭐. 그지? 똑같이 해보면 되지. 직선. 선분이 아니라 직선의 개수. 2점 이상을 지나는. 당연히 2점 이상 지나야지 뭐. 그러면 한 점만 지나는 직선도 있으니까 이 말이 필요하네. 자, 12개 중에 2개를 고르는데 거기서 또 날려야 돼. 근데 이게 가로는 지금 4개가 연속해 있는 직선. 4개 중에 2개를 빼는 거에서 하나 빼고 곱하기 3 해주면 돼. 근데 또 빼줘야 되는 게 이쪽 방향에 이 3개가 일직선상에 있는 얘네들은 선택하면 다 겹쳐버리니까, 그지? 이 3개 중에 2개를 고르는 방법 중에 하나만 빼주고, 왜 한 번은 세줘야 되니까. 이런 게 몇 개가 있어. 지금 하나, 둘, 셋, 4개지만 이것만 끝이 아니지. 이쪽으로도 하나, 둘, 셋, 4개가 있으니까 총 8개. 이렇게 계산을 해야 돼.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고, 얘는 601, 5 곱하기 3이고, 얘는 2 곱하기 8 해서 이게 6이니까 66 빼기
이게 15, 16, 31 빼면 되겠네. 그래서 35가 답이네. 19번의 답은 35. 19번의 답은 35. 20번으로 넘어가자. 20번도 마찬가지. 이거 선생님이 많이 집어넣어놨네. 이거 선생님이 편집을 한 지가 이거 편집한 지가 좀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선생님이 사실은 연말에 이거 특강을 바로 녹화를 하려고 그랬는데 선생님도 슬럼프가 와가지고 자꾸 녹화를 실패하길래 선생님이 이제서야 이제 설 연휴 이제 시작되는 지점에서야 선생님이 이제 녹화를 하고 있어. 자, 그림과 같이 정삼각형 위에 같은 간격으로 놓인 9개의 점 중에서 3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개수. 삼각형은 그냥 3개가 선택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9개의 점 중에 3개를 선택을 해주는데 거기에서 이 4개, 일직선상에 놓여있는 4개 중에 3개를 고르면 삼각형이 절대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그거 그냥 다 빼버리면 돼. 이런 직선이 지금 몇 개가 있어? 3개가 있으니까 요렇게. 그래서 987 나누기 3팩 빼기 4 곱하기 3. 이거 그냥 바로 4C라고 똑같은 거야. 아까도 살짝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계산을 이걸 뭐 4, 3, 2 나누기 3팩 뭐 이렇게 계산하는 이거 어리석음은 범하지 않겠지. 4C로 바꾸면 편하니까. 그리고 이것도 약분해서 계산하는 거야. 이거 전체 곱해놓고 6으로 나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 상태에서 약분하고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답은 72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다음 21번. 21번으로 넘어가 볼게. 21번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것도 이제 대표 유형인데 자, 평행사변형 지금 이와 같이 평행한 4개의 5개의 직선이 있는 거야. 가로, 세로. 근데 평행사변형, 이 안에 들어있는 평행사변형 일일이 이거를 하나, 둘, 셋, 넷 뭐 이런 식으로 헷갈리게 이렇게 세는 게 아니고 자, 봐. 여기 있는 이 평행사변형은 이선과 이선이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가로선 2개랑 세로선 2개가 만나면 이 직사각형 또는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직사각형으로 문제가 나와도 되고 평행사변형으로 문제가 나와도 되고 해서 이거는 이제 쉬운 거. 여기다 라인을 하나 더 집어넣어야 재밌어지는데 경우를 크게 또 나눌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건 그냥 단순히 하나짜리 문제. 문제집 풀다 보면 이게 라인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 거 이런 문제들도 있을 테니까 그때는 경우를 크게 3가지로 나눠서 풀어줘야 돼. 방향을 2가지를 선택해주는 방법이 3가지가 있으니까. 자, 나중에 선생님이 무슨 말 하는지 알게 될 거야. 공부를 조금 더 해보면. 자, 어쨌든 이거는 가로선 5개 중에 2개를 선택해주고 세로선 4개 중에 2개를 선택해주기만 하면 그냥 평행사변형의 개수가 된다. 10 곱하기 4, 3의 반 6. 답은 60. 자, 22번. 이것도 이제 괜찮은 문제인데 이거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야 되겠다. 분할하는 방법. 이게 분할하는 방법이 적용되는 문제겠지? 배, 감, 귤, 사과, 참외, 키위가 각각 1개씩 있다. 이 6개의 과일을 똑같은 바구니 3개에 빈 바구니가 없도록 나누어 똑같은 바구니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구분이 안 돼. A, B, C 바구니가 아니라 이게 그냥 조를 나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크게 뭘로 나누면 돼? 빈 바구니가 없도록. 그러니까 첫 번째 1개, 2개, 3개도 가능하고 1개, 2개, 3개로 분할하는 방법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몇 개? 2개도 분할이 가능하고 또 과일을 똑같은 바구니 3개, 빈 바구니가 없도록이니까 이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1개, 몇 개? 4개도 분할이 가능해. 아까 분할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잠깐 소개를 했지. 6개 중에 1개를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5개 중에 2개, 남은 5개 중에 2개. 그 다음에 3개 중에 3개인데 그건 자동이니까. 그 다음 얘는 6개 중에 2개 뽑고 4개 중에 2개 뽑고 2개 중에 2개 자동. 근데 이게 개수가 똑같으면 뭘로 나눈다? 3팩으로 나눈다. 그리고 얘도 6C1, 5C1 나누기 11이 똑같으니까 2팩으로 나눠줘야 된다. 분배는 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똑같은 바구니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분할 문제야.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소개를 할게. 왜 이거를 2팩으로 나눠주고 3팩으로 나눠주는지를 보면 자, 이게 개념서에도 보면 책 9권, 서로 다른 책 9권이 있을 때 3권으로 나눈다라고 했을 때 이게 9C3, 6C3 나누기 3팩이고 4권의 책이 있는데 2권으로 분할을 한다 그러면 이게 뭐가 돼? 4C2하고 나누기 2팩으로 계산을 해줘야 돼. 근데 이게 왜 팩토리얼로 이걸로 나누는지를 설명을 해보면 여기에서 그냥 대본에 드러나.
네 권의 책이 A, B, C, D라고 했을 때 이걸 두 권을 선택하는 게 A, B, A, C, A, D 그리고 B, B, C, B, C, B, D, C, D 이렇게 돼 있고 그때마다 여기가 뭐 C, D가 되고 B, D가 되고 B, C가 되고 A, D가 되고 A, C, A, B가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6개 이게 4C 2만으로 계산을 하면 6가지야. 근데 봐 분할하는 거 이렇게 두 개의 조로 분할한 거랑 CD, AB 이게 서로 어때? 같아. 이게 동일하단 말이야. 얘도 서로 똑같아. 이 부분하고 이 부분도. 이 부분도 서로 어때? 똑같아. 그래서 지금 이게 두 개씩 나누면 얘랑 위치를 바꾸는 방법. 이 크게 이 조를 나누는 위치를 바꾸는 방법이 서로 겹치기 때문에 그 개수만큼 결국 2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 세 권으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얘네들끼리 순서를 바꾸는 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3팩으로 나누어서 보정을 해줘야 된다 이거야. 분할을 할 때. 근데 이것처럼 1, 2, 3으로 개수가 서로 다 다르면 나눠서 보정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이거 3개를 더해주기만 하면 되는데 빠르게 계산을 해보면 얘는 60이고 얘는 15 곱하기 6, 90에 나누기 6이니까 15고 얘는 30의 반이니까 15 해서 답은 90이 답이야. 자 22번 답 90.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3번으로 넘어갈게. 23번은 시간이 이제 1시간이 넘어갔다. 선생님 오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 23번 경찰관 7명, 소방관 3명, 5개씩 2개의 조로 나눌 때 각 조에 적어도 1명의 소방관이 포함되도록 각 조에 소방관 1명을 그럼 무조건 집어넣으란 얘기네. 그러면 소방관이 3명 있으니까 3명 중에 잠깐 그러면 이게 소방관이 1명, 2명으로 배치가 되는 거지. 그지? 소방관 하나, 소방관 둘밖에 없네. 그러면 3C1을 먼저 해야 되겠네. 3C1 곱하기 2C 하고 이제 분할을 한 건데 일단 소방관이 여기에 이제 1명짜리 조가 있고 2명짜리 조가 있다라고 해. 그럼 이거는 조가 원래는 구분이 안 되는 건데 이게 소방관이 들어가 버렸으니까 이제 조가 구분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여기 어떤 소방관이 와 있는지 A, B, C 뭐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그럼 경찰관 1급을 배열할 때 몇 명으로 나눠야 돼? 뭐야 이거? 5명씩. 그러니까 여기에 4명, 여기는 3명. 그러니까 경찰은 몇 명으로? 셋으로 분할해 줘야 되지. 그래서 동시에 곱하기 어떻게 되는 거야? 7C4, 3C3. 근데 이 4명은 무조건 A가 있는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 3명은 B, C가 있는 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분배를 해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2팩을 곱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A가 위치를 잡고 있는 곳에 무조건 들어가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3 곱하기 7C3이 765 나누기 3팩. 그래서 35. 그래서 답은 105가 답이 되는 거야. 자, 선생님이 간단히 이렇게만 얘기할게. 나중에 이제 확률 계산하면서 더 자세하게 들어갈 거야. 자, 24번, 25번 두 문제만 후다닥 풀고 끝낼게. 이건 뭐 소개하는 차원이니까 예전에 했던 거. 자, 7증짜리. 그리고 처음 이제 순열조합을 보는 친구도 이 강의를 들어도 상관이 없을 텐데 그 겸해서 선생님이 지금 강의를 만들어 올리고 있는 거니까. 자, 처음 보는 친구들은 요 정도 가볍게 이렇게 보고 문제집을 풀어도 충분히 풀 수 있을 거야. 혼자서 이제 학습이 가능할 거라고. 자, 7층짜리 건물 1층에서 7명이 승강기를 함께 탄 후 7층까지 올라가는 이것도 대표적인 문제인데 7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3개의 층에서 둘 셋이 내리는 방법. 그러면 7층짜리 건물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1층에서 엘리베이터 타서 1층에서 내리는 인간이 있나? 기본적으로 그건 아니지. 그지? 그리고 새로 타라는 사람은 없다라고 했고 여기가 2, 3, 4, 5, 6, 7층인데 3명씩 내려야 된다잖아. 이것도 분할 문제지, 분할. 그러니까 7명을 몇 명으로 셋으로 분할해야 돼. 셋으로 분할. 그러면 일단 7C2, 5C2 하고 2가 똑같으니까 2팩으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 6개의 층 중에 3개의 층을 선택해줘야 되잖아. 그지?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3개의 그룹이
분배가 돼야 되는 거지. 분할 후 분배가 되는 거니까 6개 중에 몇 군데를 3개를 선택해서 순서 있게, 아니면 그냥 6시 3하고 3팩을 곱하든가 어차피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된다. 그러면 답을 내보면 7, 6의 반 21, 얘는 10 나누기 2고 곱하기 654 654 60인가? 그러면 얼마? 이게 30이니까 300 곱하기 21 600 6300인가? 뭐 이렇게 커. 또 2번 24번의 답은 2번 24번 4번인데 선생님 틀렸다. 뭐 안 곱했나 보다. 뭐야 이거, 뭘 빼먹었지? 계산 잘못했어? 2팩 나눠줘야 되는데 선생님이 2팩 안 나눠서 이거라고 한 거 아니야? 아씨, 뭐야, 내 선생님 지금 풀이가 맞는 거야, 답이 맞는 거야? 선생님 저 답도 선생님이 풀어서 만들어서 붙인 거거든. 선생님도 답을 몰라서. 선생님도 틀릴 수 있어. 자, 7개 중에 2개 고르고 5개 중에 2개 고르고 7, 6의 반 21 21 맞고 10 맞고 6 5 4 이 120이네. 왜 60이라고 했지? 5 4 3이 60인데 아유, 그러면 이게 틀렸네. 선생님이 틀렸어. 이게 120이잖아. 그럼 약분하면 60 곱하기니까 12,600이 답이 되는 거지. 오케이, 답 확인 잘했다. 쪽팔릴 뻔했네. 자, 이미 쪽팔렸나? 자, 25번 마지막 문제. 이거는 이제 분할을 어떻게 적용하는 거냐면 분할을 대진표에다가 이제 적용하는 건데, 대진표도 대표적인 문제 유형이었어. 대표적인 문제 유형이야. 이것도 모든 기본 개념서 또는 유형서에 나와 있는 문제들인데, 자, 봐. 대진표의 특징은, 자, 여기에 한일전을 한다. 그러면 여기 한일이라고 쓴 거나 아니면 일한전이라고 하는 거나, 우리는 무조건 한일전이라고 부르지만 한국, 일본 붙는 거나 일본, 한국 붙는 거나 어차피 똑같지. 그러니까 여기가 회전이 돼도 상관이 없어. 오케이?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회전이 돼도 상관없고, 요거랑 좌우가 바뀌는 게, 또 앞뒤가 바뀌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순서 있게 배치할 필요가 없고, 자, 크게 보면 여기 이쪽 조에 2명, 이쪽 조에 4명이 있으니까 6을 둘, 셋으로, 둘, 넷으로 분할하는 거야. 둘, 넷으로. 그럼 6시 2 하면 끝나지. 이게 서로 다르니까. 근데 그 상태에서 연이어서 이 4명은 또 몇 명으로, 둘로. 그러니까 2, 4 분할한 다음에 분할해주고, 그리고 요 놈을 또 2, 2로 분할해주면 끝나는 거야. 동시에. 그러니까 4시 2 곱하기 2시 나누기 2팩. 왜? 둘둘이 똑같으니까 2팩으로 나눠줘야지. 그래서 6, 5의 반 15, 얘는 4, 3의 반 6 나누기 2니까 또 3. 그래서 45가지가 문제의 답이 된다. 그래서 25번까지 선생님이 총 25문제 순열 조합 확률과 통계 강의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이 강의를 만들고 있는데, 수학하를 공부하는 친구들도 개념 강의용으로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쓸 수 있는 강의일 것 같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참고를 해도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확통을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하는 친구들도 복습하는 차원에서 순열 조합, 경우의 수, 이 문제 유형들을 학습을 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중복 순열, 같은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순열, 중복 조합, 원순열, 자, 공부를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특강 시작하기 전에 기본 강의로 이 순열조합 강의를 선생님이 지금 만들었어.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이제 확통 강의에서 봅시다. 수학하 공부하는 친구들은 선생님 강의를 더 찾아봐. 선생님이 어려운 문제들 모아놓은 킬러 특강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길 바래. 자, 영상 마칠게.